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환율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가 뭔데 환율을 예측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일단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투기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뭐 엔달러 환율이 변화하고 그리고 위안화 환율이 변화하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신흥국 환율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보면 뭐 엔화 환율도 갑자기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도 1,400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도움이 되도록 좀 최대한 이 영상에서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거는 2023년도 12월 4일날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엔화 투자 지금 사기 좋다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였죠. 2024년도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2024년도 3월달 그때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0.1% 정도였던 금리가 0.1%까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고 요때부터 엔화도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요때 2023년도 12월 4일이었으면 요쯤이었었죠. 요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엔화 환율이 좀 더 떨어졌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치 출렁이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조금 더 떨어졌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좋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2월 7일 날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관련돼서 이제 엔화 이렇게 일본 엔화 일본 국기를 이렇게 썸네일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확정된 수익을 원한다면 엔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4년도 12월 2일 날 작년도죠. 작년 말에는 저는 최근에 엔화를 매수하고 있다. 일본이 물가가 오르고 있고 실질 임금이랑 뭐 미일 금리 격차 이런 거를 배경으로 두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934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3일 날은 제가 지금 엔화도 요때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엔화 관련돼서는 저는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는 참고로 977원인데 최근에 엔화가 1,000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갔죠. 967원까지 한 방에 하루에 환율이 2.21%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일단 환율은 엔화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는 한데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왜 이렇게 엔화 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엔화뿐만이 아니라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환율을 보면 지금 환율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402원, 장중에는 1,300원, 1,39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환율이 2.43%나 날라갔고 그리고 미국 달러뿐만이 아니라 유로화도 2.44%나 떨어지면서 1,584원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요거부터 파운드화는 1,861원 요거도 2.53% 떨어지고 그리고 엔화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스위스 프랑 떨어졌죠. 그리고 호주 달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도 루피화 떨어졌죠. 그리고 브라질 회화 요것도 247원까지 떨어졌고 다 전반적으로 2%대까지 하락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5% 떨어졌고 그리고 베트남 동 같은 경우도 1% 떨어졌고 홍콩 달러는 2.35% 떨어졌고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도 1.44% 떨어졌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1.5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달러 아니면 엔화 그리고 유로 이런 거만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보통 달러를 많이 투자하시니까 그래서 달러만 보시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달러만 떨어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달러랑 위안화의 관계 그리고 달러랑 엔화의 관계 그리고 달러랑 파운드 달러랑 스위스 프랑 달러랑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은 다 봤는데 사실 달러가 떨어진 것도 있기는 한데 달러가 떨어진 것보다 원화 강세가 된 게 훨씬 더 큽니다. 원화가 강세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요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른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대만 달러가 2.0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미국 달러 이렇게 떨어졌고, 엔화 떨어졌고, 유로화 떨어졌고, 호주 달러, 뭐 파운드와 위안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뉴질랜드 달러, 태국 바트와 베트남 동, 홍콩 달러 다 떨어졌는데 타이완 달러만 올랐다. 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환율 중에서 가장 강세였던 곳은 타이완 달러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원화가 강세였고, 다른 통화들은 다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일단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다. 5개월 내 최저를 찍었다.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미중 관세 협상이 곧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러 경로로 대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검토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웃긴 게, 이거 보면 미국은 중국 쪽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쪽에서 대화 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썸 타는 것도 아니고 밀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너희들이 먼저 해라.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너희들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너희들이 뭐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고, 너희들이 무역에 있어서 좀 나쁜 짓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펜타닐 통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어찌 보면 펜타닐 마약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미국 반도체 8종에 대해서 125% 보복관세를 철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또한 중국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유화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요게 좀 해소가 된다라 그러면 조금 더 위험 자산인 아시아 통화 쪽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화는 약세가 되고, 그리고 사실 관세라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의 반대잖아요. 자유무역은 뭐 전반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다가 뿌리고 그 대신에 값싼 제품을 미국이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로 뿌려지면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세는 그게 반대예요. 관세라는 거는 달러를 안 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로 달러가 공급이 안 되면서 달러가 귀해져서 달러 가격이 오릅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달러도 떨어지고 미국채도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르고, 그리고 관세가 없어진다라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아시아 통화국, 특히나 위안화 이런 쪽으로 강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원화도 위안화랑 거의 0.6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오르면 원화도 오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석하기는 또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위안화 대비해서도 원화가 강세였거든요. 요거 보시면 위안화도 1.52% 떨어졌습니다.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왜 위안화 대비해서는 강세였을까? 요것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다라고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통화가 변화했다라고도 보는 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무역 협상은 좀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국제 금값은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로이 온스당 3,243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에 따른 CFTC 투기적 순 포지션 비중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금에 대한
순 포지션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좀 매도 포지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위험자산인 원화나 아니면 아시아통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약세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중국은 원래 과거에는 전 세계에 뭐 테무, 시인, 알리바바 이런 제품들을 막 저가에 밀어내고 하면서 저가에 밀어내려고 하면 통화가 약세인 게 좋거든요. 수출에는 통화 약세인 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관세 부과했고 그리고 각국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단순하게 통화 약세가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통화 약세를 지금 한다라 그러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이루어지면 뭐 유럽이랑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다시 유럽이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중국은 최근 들어서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고, 근데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원래 통화 약세긴 한데 근데 무작정 통화 약세를 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상 지금 금리를 못 낮추고 지준율도 못 낮추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걸 잘못 낮췄다가는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럼 외자 유출도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환율을 안정화시키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내수 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구한신 정책으로 뭐 가전제품이 1억대 이상 팔려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정책, 경제적으로는 내수를 부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국 구조라 그래서 중국판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국유기업이나 아니면 은행들, 뭐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주식을 많이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기업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시를 퇴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굉장히 내수 부양을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테무, 시인, 알리바바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뿌려댔는데 이제는 지금은 좀 못하게 됐죠. 그 대신에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3억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통해서 내수 부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수출로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신에서 증시를 많이 부양시키고 자국 사람들의 자산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어느 정도 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화 통화가 절상이 된다라 그러면, 통화가 올라간다라 그러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수입품을 많이 살 수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원하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과거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은 특히나 고시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중국 통화는 뭐 유로 하나 아니면 엔 하나 아니면 원 하나 달러 하나 이렇게 뭐 다른 국가들처럼 변동 환율제, 자율 환율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실세 반영 장치라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나는 요 정도 환율을 원한다라 그런 딱 고시, 그러니까 매일 오전마다 고시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중국은 통화를 좀 인위적으로 조금 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 위안화 강세, 그리고 특히나 원화 강세에 대한 원인 자체가 중국의 내수 부양, 그런 거에 따른 위안화 절상, 그리고 위안화랑 원화가 어느 정도 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위안화랑 달러 간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위안 달러 환율이죠. 보면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밑으로 가는 게 위안화 강세예요. 조금씩 강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위안화가 확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위안화보다 조금 더 강세가 일어나는 게 원화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위안화가 강세가 됐고, 그리고 위안화랑 패깅, 위안화랑 상관관계가 있는 원화가 강세가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근데 위안화 대비해서 원화가 왜 또 강세가 됐냐라고 보는 거는 이것도 조금 이것도 어디까지나 결국에는 추측이에요.
한국의 최근 들어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측치가 마이너스 1.6%인데 이번에 3.7%까지 굉장히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렇게 되면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각국의 통화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각국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역 수지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나라 통화가 좀 강세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연휴에 앞둔 뭐 달러 포지션이나 아니면 위안화 포지션, 엔화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엔화 관련돼서는 엔화가 이번에 일본 BOJ 같은 경우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0.5% 예상이랑 뭐 동일하게 동결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재무상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물가랑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물가가 예상보다는 좀 잡히고 있다, 예상보다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임금 관련돼서도 예상보다는 뭐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경제는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말은 지금 일본이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더더욱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는 더더욱 침체로 가기 때문에 또다시 디플레이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는 다시금 떨어지게 됐고 일본 엔화 환율도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했죠. 일본의 CPI 지수인데 원래 이렇게 좀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수치가 확 바뀌었습니다. CPI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 자체가 GDP 성장률 자체가 많이 둔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엔화에 대한 환율이 떨어졌던 거고, 요거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화가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떨어지고 뭐 다른 통화들도 전반적으로 떨어진 게 이런 원인이었지 않았나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뷰랑 그리고 제 개인적인 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렇게 다 떨어지는 거는 좀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환율 자체가 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느 쪽이 또 외환을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느 쪽이 지금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투기적인 포지션이 또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번에 중국이 미국채를 팔았다, 일본이 미국채를 팔았다, 이런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도 있는 부분들도 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엔화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엔화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 요 영상 관련돼서는 요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도 한번 다시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